경제신문을 읽어줘.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잠실 따라잡자, 가락 오금동 재건축 활기, 가락오창 정밀진단 조건부 통과, 총 264가구 적정성 검토 남아, 극동, 삼안 등은 조합 설립 마쳐, 오금동 상하 1차 사업인가 준비, 잠실 5단지 7년 만에 사업 본격화, 미송 코로바는 사업 시행 변경인가. 서울 송파구에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송파구 남쪽에 있는 가락 오금동에서는 노후 아파트가 대거 재건축에 나서고 있어서다. 송파구 재건축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의 정비 계획안이 최근 7년 만에 통과되면서 인근 단지들이 자극을 받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도 기대를 키우고 있다. 대충 그런 내용이고,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도전하는 단지도 있다. 풍납동, 풍납미성은 지난달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용역업체가 담당하는 정밀 안전진단과 달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적정성 검토는 정부 입김이 강하게 적용하는 편이라 통과가 쉽지 않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우면서 통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부동산 꺾이자 살아나던 소비 곤두박질, 주식 부동산 등 가치 하락의 미래 소득 감소 우려 소비 주려, 금융보험 생산 감소폭 두드러져, 정부는 생산 소비 나쁘지 않다. 우크라발 수출 감소 땐 침체 올 수도. 지난 1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는 점, 네거티브 부의 효과 조짐이 나타났다는 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개월 넘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산업 생산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0.3% 줄었다. 석 달 전에도 감소했으니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소비가 1.9% 감소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소비는 특히 내구재 판매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컴퓨터, 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6%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전월 승용차 판매 증가와 함께 연말부터 시작된 현차 아산 공장 아이오닉 6 라인 교체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의복 등 준 내구재 판매는 3.4% 감소했다.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겨울옷 구매 수요가 줄었다. 소매 판매 감소 원인에 대한 부의 효과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의 효과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실제 소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소비를 늘리는 경향을 탄다. 자산 가치가 높아져 미래 소득을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소비를 늘리는 현상이다. 그 반대가 네거티브 부의 효과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올 들어선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곳이 나타났다. 주가 하락은 더 심각하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첫 거래일이었던 1월 3일 2988에서 1월 마지막 거래일은 28일은 2663.14로 9% 하락떨어졌다. 지수가 9% 떨어졌으니까 실제 종목들은 거의 한 20% 떨어졌을 겁니다. 자산가치 하락은 생산에도 여파를 마쳤다. 1월 생산 감소폭이 가장 컸던 업종 중 하나는 금융 및 보험업이었다. 금융업은 마이너스 0.9%, 7%,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다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이 꺾였다고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제조업 업황이 좋은 것도 긍정적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생산은 0.1% 증가했다. 반도체 6.1%, 자동차 3.2% 등 주력 산업의 생산이 크게 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8.3%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3년 1월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오미크론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대면 서비스 업종인 음식, 숙박업 생산이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다. 수출 등이 감소하며 산업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확대되면 소비 여력도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 러시아 MSCI 대출, 한국 증시 최대 4조 유입 기대, 패시브 자금 한국 주식 사들여 외국인 수급 개선 반사이익, 지수보다는 종목 경략 바람직, 거래 대비 매수 비율 높은 삼성전자 우선주, KTNG 등 주목.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KTNG밖에 없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없고. KTNG는 리오프닝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홍삼도 팔고 담배도 팔고 해서 면세점 만약에 다시 재개가 되면은 뭐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배당도 꽤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빠지기로 하면서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지수를 따라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은 1조 7,700억 달러, 증권업계에서는 최대 4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한국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수혜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뭐 큰 종목, 시가총액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들어와도 큰 뭐 의미 있는 상승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좀 적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지수 편입이 들어와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도 상승 종목이 크고 KTNG나 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주라 가지고 잘 팔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팔지는 않는데 살아나는 뭐 그런 매수금이 들어오니까 종목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MSCI는 러시아를 신흥국 시장에서 독립시장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수 퇴출과 다름없는 이례적인 조치다. 오는 9일 마감 이후부터 적용된다. 러시아는 MSCI 신흥국 지수 내 비중이 1.5% 수준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조치로 신흥국 지수가 있는 한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신흥국 지수 내 비중은 현재 12.2%다. 러시아가 퇴출되면 12.4%로 0.2포인트 늘어난다. 신흥국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의 액티브가 1조 4천억 달러, 패시브가 3,7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지수 비중 조정에 따른 수급 효과로 주로 패시브 자금에 기반한다. 패시브 자금에 따지면 약 7억 달러, 8천억 규모이다. 그러니까 8천억에서 한 4조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액티브 펀드의 추정 자금까지 비중에 따라 한국 주식을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자금 유입 규모는 34억 달러의 최대 4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액티브 펀드는 지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만일 액티브 펀드가 주식 지수 비중을 50%만 따른다면 유입 규모는 2조 원 안팎이 되는 시기다. 삼성전자 우선주, KTNG, SK이노베이션 수혜. 추정 자금이 늘어나면 어떤 업종이 종목이 수혜를 볼지가 관건이다. 패시브 자금은 업종별 비중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기존 비중대로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한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대금이 크지 않아 단기간 자금이 유입될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유리하다. 쉽게 말해 사라는 돈은 들어오는데 팔려는 물량은 달리는 종목이다. 신한금투는 열흘간 평균 거래 대비 패시브 매수 비율 상위 종목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KTNG, 코웨이, 삼성 SDS, S1 등을 제시했다. 거래 대금이 적어 자금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다. 액티브 자금은 접근법이 달라진다. 펀드 내 업종별 비중과 나라별 비중이 동시에 고려된다. 업종별 비중이 유지하면서 해당 업종 내에서 종목별 비중을 달리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비중이 50%가량으로 가장 높은 시장이다. 소재가 23%, 금융이 16% 정도로 뒤를 잇는다. 나머지 업종은 미미하다. 러시아 그런데요. 다음 국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발 원자재 대란 원유 ETF, ETN 하루 수익률 25%, IEA 비축유 방출에도 유가 하루새 8% 급등, 니켈 아연 등 비철금속 강세, 밀 가격 두 달 새 32% 폭등, 옥수수 철광석 ETN 두 자릿수 상승,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은 일어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김한진 박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유가 130달러,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기준으로 해서 130달러가 넘어가면은 한 6개월 뒤부터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한 10%, 수출량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20%,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밀 가격이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좋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네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예,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일 발표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8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직후 나온 보고서다. 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금값도 트라이온스당 2,000달러에 접근했다. 러시아가 수출을 많이 하는 비철금속과 농산물 가격도 일제히 치솟았다. 국내 증시에서는 원자재와 농산물에 투자하는 창장지수증권 ETN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8.03% 오른 103.41달러에 마감했다. WTI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올 들어 WTI는 35.9% 올랐다. 야, 예전에 팬데믹 이후에 그때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엄청 오르네요. 이날 국제에너지기구 IEA 31개 회원국의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지만 급등세를 막지 못했다. 이날 BOA는 유가가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에너지 수출까지 제재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BOA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일 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공급이 100만 배럴 감소할 때마다 유가가 20달러씩 오른다는 게 BOA의 설명이다. 비철금속과 농산물 가격도 급등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가격은 트라이온스당 2.26% 오른 194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한 1600인가 1700에 샀다가 그때 뭐 3000달러까지 오른다고 얘기해가지고 한 2000선 근처에서도 또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다가 어제분가 그저께분가 그때부터는 똔똔이 됐습니다. 지금 은 가격도 트라이온스당 4.81% 올랐고 니켈, 아연, 알루미늄 등 비출 금속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귀금속과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제로 쓰이는 팔라듐 가격은 올해만 39% 급등했다. 러시아는 글로벌 팔라듐 수출의 45.6%를 차지한다. 다른 비철 금속과 농산물도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이다. 밀 가격은 올해만 32% 올랐다.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량의 29%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가 전세계 수출의 약 13%를 차지하는 옥수수 가격도 하루 만에 6% 올랐다. 국내 증시에서는 원자재와 농산물에 투자하는 ETN의 수익률 상위권에 차지했다. WTI 가격이 2배씩 베팅하는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이 2일 하루에만 24.87% 급등했다. 옥수수 가격의 2배만큼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 레버리지 옥수수 선물 ETN은 14% 상승했고 다른 것도 다 상승한다는 내용이네요.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려야 파월 빅스텝 매파와 거리두기 3월 인상폭 직접 언급해 넘길. 보통 0.5% 올린다는 게 5%포인트 올린다는 게 컨센서스였습니다. 전쟁 여파, 미 경제 불확실, 인플레 연내 정점 찍을 것. 인플레 연내 정점 찍을 것 찍을 것. 물가 상승 지속된 공격적 대응.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여러다.
제롬 파월 미국 페드 의장이 오는 10월 16일에 열리는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페드 의장이 FOMC 이전에 구체적인 기준금리 인상폭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격적 금리 인상 요인인 인플레이션과 정반대 처방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혼재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2일 반기마다 열리는 미 하원 증원에서 3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치솟자 3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는 매파적 견해와는 거리를 둔 발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원의 ING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긴축 경로에 대해 많은 확신을 줬다고 평가했다. 인플레 지속되면 한 번에 0.5%포인트 상승.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페드가 이날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베이지북에선 당분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 예상했다. 페드는 베이지북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가격이 미 전역에서 왕성한 속도로 상승했다. 기업들은 이런 생산비용 상승분을 계속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양적 긴축 방식에 대해 주로 재투자 조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형태로 시행될 것이라며 대차 대조표를 정상 수준으로 돌리는데 3년이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장기적인 팽창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물가 안정 환경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